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어제 오전 6시 총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가 오는 6월 메릴랜드에서 개최될 전미주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쿠카운티 교외 지역의 새 발병 환자 등을 포함해 시카고시 전체 홍역 확진자가 31일 현재 53명으로 늘었는데요. 확산 속도와 지역의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엘릴 오닐버크가 접전 끝 상대 후보인 클린턴 해리스 3세를 꺾고 쿠카운티 주검사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3월 30일 어제 정오까지 누적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4개의 재외선거의 모든 투표소의 누적 투표자 수가 총 1,246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명부 등재자 2,792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4.6%가 투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5시 마감합니다. 시카고의 거리 청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4월 1일 오늘부터 시카고 곳곳의 거리 청소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에 임시 주차 제한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아차가 주차 중에 차량이 굴러갈 수 있는 롤어웨이 현상으로 인해 텔루라이드 SUV 42만 7천여 대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미코드 유무선 통신업체 AT&T가 30일 약 760만 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 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시급을 $2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 50센트에서 29% 상승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피랍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포함된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11월 대선에서 맞설 전현직 대통령 캠프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몰색이 본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어제 오전 6시에 총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일제히 열렸는데요. 이번 예배를 위해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 소속 200여 개 교회는 지역별 예배당 제공과 말씀, 또 대표 기도 등 순서를 맡아 연합해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지역에서는 한마음 성공회 교회에서 베링턴 지역은 베델 장로교회, 시카고 지역은 베다니 장로교회, 글렌비와 날스 지역에서는 레이비 언약교회에서 예배가 열렸으며 레이카우니 지역은 코너스턴 장로교회, 네이퍼빌 지역 한인 서부교회, 샴버그 지역 한미 장로교회, 울링 지역 그레이스교회의 각 지역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참뜻과 그 소망을 기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연합으로다가 이 시카고에서 8개 교회에서 연합으로 다 같이 드리는데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매주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정말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목사님 설교가 특별히 너무 좋아서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맨날 울었는데 부활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길 원하시고 사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깊은 감명받았어요. 시카고의 온 성도님들이 부활절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the Christian hope is two hopes. One is to look back at the resurrection, but also it gives us hope for his return. And so we pray that everyone would believe and be strengthened today. 이스터를 맞아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고 다시 또 부활하신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그 감격으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는 부활의 소망은 민족, 문화, 종교,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함이라며 이를 목적으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 중 시카고 지역의 동포 구원과 또 한인교회 회복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영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남북한 복음적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새벽 예배를 통해 모인 헌금은 시카고 지역의 다민족 난민교회와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교회협의회는 2024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단합하는 교계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무엇보다도 시카고 내 한인교회가 속한 20여 개의 교단이 함께 모여 교단별 대표자 모임을 4월 2일 내일 오전 11시 날새 소재 쌍용식당에서 갖고 9월에는 교단별 연합 찬양제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2024년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는 7월 26일에서 28일 사흘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가 되자라는 주제로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세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맡게 되는데요. 내달 21일에는 오후 4시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시카고 교계 100주년 기념 역사 편찬 감사 예배가 개최됩니다. 시카고 시내에 높이 5.8m의 십자가를 설치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제17회 연례 지저스 인 데일리 플라자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이 행사는 다수의 종교 자유 소송에서 승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가 후원합니다. 지난 28일 밤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 일주일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어제는 초교파적 부활절 일출 예배가 이 십자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미대원 시카고 장애인체육회가 오는 6월 메릴랜드에서 개최될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식 출범을 알렸는데요. 재미대원 시카고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토요일 30일 오후 5시 글렌베이에 소재한 르네상스 호텔에서 체전 준비를 위한 기금 마련 후원의 밤을 겸한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재국 신임 회장입니다. 부족한 제가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시카고 사회에서 정말 맡은 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서 화합하는 우리 시카고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 송재성 회장과 오는 6월에 개최될 제2회 전미주 장애인체전 조직위원장인 남정길 메릴랜드 지회장과 천경태 애틀란타 지회장, 또 김정한 주시카고 총영사와 주요 단체장 등 100여 명의 지지 및 후원자들과 또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현장 소식은 내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쿡카운티 교외 지역 새 발병 환자 등을 포함해 시카고시의 전체 홍역 확진자가 31일 어제 현재 5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 속도와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시카고시 홍역 확진 사례는 급증 추세입니다. 이날 시카고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시카고에서 모두 53건의 홍역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6일 총 31건의 홍역 환자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사례 대부분은 힐스테드 스트리트에 있는 필센 이민자 보호소와 관련이 있죠. 확인된 사례 53명 중에 31명이 5세 미만 아동입니다. 시카고 시외 쿡카운티 지역에서는 지난 29일 올해 첫 번째 홍역 사례를 보고했죠. 쿡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쿡카운티 교외 거주자가 시카고 이주민 보호소에 있는 동안 홍역에 노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레이카운티와 윌리카운티, 쿡카운티 서버브에서도 각각 홍역 환자가 1명씩 발병했습니다. 이로써 이날 현재 시카고시 53명을 포함해 일리노이의 전체 홍역 확진자 수는 56명으로 늘었는데요.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29일 현재 미 전역에서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18개 주에서 총 97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해 일리노이주가 미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집단 발병에 따른 것으로 이미 올해 전체 확진 사례 72%가 집단 발병과 연관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8%였죠. 한편 보건당국은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엘릴 오닐버크가 접전 끝 상대 후보인 클레이턴 해리스 3세를 꺾고 쿡카우니 주 검사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닐버크에게 전화를 걸어 승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리스 진영은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ABC 시카고는 전합니다. 끝까지 박빙의 승부였죠. 지난 29일 현재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불과 1,556표였습니다. 오닐버크는 교외 지역과 시카고 북서부 및 남서부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아 극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킴폭스 검사장 임기 동안 증가한 범죄에 대한 유권자 우려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녀를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닐버크는 전직 주검사, 또 변호인, 전 수뇌법원 판사를 거쳐 현재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그는 해리스 후보에 비해 좀 더 온건한 후보로 간주되는데요. 시타텔 등 공화당 진영의 성금을 받아 민주당 내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오닐버크는 당선 후 나는 쿡카우니 주검사의 민주당 후보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나는 더 안전하고 강한 쿡카우니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닐버크는 11월 총선에서 쿡카우니 검사장 자리를 놓고 공화당 바피오레티와 자유주의자 앤드류 코핀스키와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의 당선이 무난해 보입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시카고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178개 제외 공간 220개 투표소에서 제외 투표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3월 31일 어제 정오까지 누적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4개 모든 투표소의 누적 투표자 수가 총 1,246명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명부등재자 2,792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4.6%가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 46.2%인데요. 어제 31일과 오늘 추가 투표를 감안하면 이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총영사관은 내다봅니다.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에 설치된 3곳의 추가 투표소가 어제 운영을 마친 가운데 한올종합복지관에서 4월 1일 오늘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외국민 누적 투표자 수는 30일 정오 기준 44,755명으로 투표율 30.2%입니다. 투표 종료를 이틀 앞두고 21대 총선 제외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모두 넘긴 건데요. 제외 선거 사흘차 누적 투표율 기준으로는 21대 총선의 2.6배, 20대 총선 투표율 15.4%의 2배입니다. 이번 제외 선거 유권자 수는 모두 14만 7,989명입니다. 시카고의 거리 청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4월 1일 오늘부터 시카고 곳곳의 거리 청소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의 임시 주차 제한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시카고 거리위생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시 전역의 도로를 청소하며 쓰레기와 잔해물 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거리에는 운전자들에게 공원 접근 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영구적으로 게시됩니다. 주민들은 스위퍼 트래커 온라인을 방문해 지역별 청소 실시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2024년 전체 거리 청소 일정과 지도는 거리위생부 웹사이트 시카고.gov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는 주차 중 차량이 굴러갈 수 있는 롤어웨이 현상으로 인해 텔루라이드 SUV 42만 7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특정 2020에서 2024년형 텔루라이드의 중간 샤프트와 오른쪽 앞 구동축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 의도하지 않은 차량 움직임으로 이어져 잠재적인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도로교통안전국 문서에는 기아 미국 법인이 이달 초 2020년에서 2023년형 텔루라이드와 2024년형 텔루라이드를 모두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부상이나 충돌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2019년 1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9일 사이에 제조된 2020에서 2024년형 텔루라이드가 포함됩니다. 기아 미국 법인은 전체 차량의 1%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러는 영향을 받는 차량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중간 샤프트를 무료로 교체합니다. 이미 비용을 들여 수리한 고객에게는 이를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편 리콜 대상 텔루라이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기 전 비상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놓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텔루라이드 운전자는 자신의 특정 차량이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전국 사이트 또는 기아의 리콜 조회 플랫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5월 15일 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미국 거대 유무선 통신업체 AT&T가 30일 약 760만 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 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로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은 약 2주 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사회안전보장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AT&T는 밝혔는데요. 유출된 정보는 2019년 또는 그 이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라고 AT&T는 부연합니다. AT&T는 현재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접속이 이루어진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현재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유출 이후 수백만 고객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고 AT&T는 밝힙니다. 이번 유출 데이터가 애초 AT&T가 직접 보유하고 있던 것인지 또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사측은 전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훌륭한 공교육이 제공되는 지역에 정착하면 마음의 안정과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니체의 연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 지역에서 모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곳은 뉴욕시 교외에 위치한 스칼스데일로 꼽혔습니다. 인구는 약 18,000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위는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텍사스 교회 웨스트레이크 힐스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구가 3,360명인 웨스트레이크 힐스는 컨트리 스타일의 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양성과 생활비 측면에서 C+ 등급을 받은 반면 웨스트레이크 힐스는 공립학교, 또 가족 친화성, 직업, 건강 및 피트니스 측면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오스틴 교회 지역은 텍사스주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도 선정됐습니다. 2024년 최고의 공립학교가 있는 미국 내 상위 20개 목록에 따르면 시카고 교회 지역 5곳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롱그로브가 4위, 링컨샤이어가 5위, 버팔로 그로브가 10위, 힌스데일이 15위, 클라렌튼 힐스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물가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시급을 $2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 50센트에서 29% 상승한 수준입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업체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는데요. 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 감축이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노동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이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카고에로는 오늘은 오후도록 간간히 비와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흐린 날씨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곳곳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46도, 밤 최저 39도, 내일 낮 최고기온 45도, 밤 최저 3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46도, 습도는 92%, 바람은 북동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